그래서 아까 저는 3텀을 선택했어가지고 3텀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텀에서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약간 영어에 집중을 해서 IELTS 과목들 4가지를 수업하고, 또 Skillful Study라고 뭐 에세이 쓰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영국에서 해야 하는 그런 과제들에 대한 방법을 첫 번째 텀에서 배우고요. 한 반에 한 10명 내외인데, 대부분 첫 번째 텀에서는 대부분 동양인들이 많아서 첫 번째 텀에서는 중국인들하고 거의 같은 반을 하게 되고요. 이때 그 담당 튜터가 정해져 가지고 담당 튜터랑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개인적인 미팅을 가져서 뭐 생활이 어떤지, 뭐 공부를 어디가 부족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상담을 하는 편이고요. 이제 크리스마스 이후부터 이스터 때까지는 이제 2텀째인데, 그때는 화학하고 생물을 배우는데, 만약에 IELTS를 7.0을 넘겼다면 이때부터는 영어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되고요. 첫 번째 텀에서 그래서 영어가 부족하면 영어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화학하고 생물을 하는데, 화학하고 생물은 중고등학교 때 했던 약간 그런 부분, 화학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는 동안에 3월쯤에 인터뷰가 잡히게 되는데, 이 인터뷰는 학교 수업 끝나고 노팅엄 대학교에 가서 보게 되는데, 크게 3가지 파트로 구분되어 있고요. 첫 번째, 한 30분 정도 그룹 디스커션을 하는데, 이제 학교에서 주제를 주면 한 6명 정도 팀을 모아서 그 주제에 대해서 막 토론을 하는 거를 교수님들께서 평가를 하시고, 두 번째는 1대1 인터뷰 같은 건데, 뭐 딜레마라든지 왜 약대를 지원하게 됐는지 동기, 뭐 기본적인 화학 지식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약사가 어떤 일을 하는 것 같은지, 뭐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인터뷰가 진행되고요. 맨 마지막에는 페이퍼 이그잼이라고 그냥 단순 계산 문제 같은 뭐 농도 구하나 이런 거를 10분씩 2번 보는, 이렇게 3개를 하면 인터뷰가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텀인 3번째 텀에서는 바이오 케미스트리랑 케미스트리 이 2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냥 일정 수준 60점을 넘기면 패스하게 되고, 이 마지막 3텀에서는 그 카플란만 갖고 있는 게 UPS라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다른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아까 앞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노팅엄 대학교에 진학을 원하고 싶어도 다른 대학교들하고도 맺어져 있는 곳들을 다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지막 텀에 열려서, 뭐 내가 노팅엄에 다녔지만 브라이튼에 지원하고 싶다라고 하면 브라이튼이라든지 뭐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약대에 지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한 다른 대학교를 한 5개 정도 지원했던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대학교들은 인터뷰는 스카이프 같은 걸로 해서 거의 대부분 다른 대학교 합격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파운데이션이 진행됩니다. 혹시 다른 대학교 합격했던 학교들 뭐 약대이셨어요? 브라이튼 대학교도 지원했었고, 브라드포드, 하트포드 뭐 여러 가지 지원했었던 것 같아요. 그 약대에 맺어져 있는 것들은 다 지원했던 것 같아요. UPS는 파트너십이 있는 학교를 지원하도록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카플란에서 소속되어 있는 신용카드를 놓고 가가지고. 예. 안녕하세요. 그래. 신용카드. 잠깐만요. 저희 학부모님 음이 열려 있어가지고 죄송해요. 그래요. 일단 그렇게 지원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전히 그죠. 혹시라도 그 에밀리 씨 프리젠트 통해서 인터뷰 때문에 힘들겠다라고 싶은 학생들도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그리고 지금 좋은 학생 오래 기다리셨는데 뭐 대학교 경험이라든지 약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본인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액티비티, 그 다음에 해외에서 했던 액티비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노팅엄 대학교 약대 4학년 마무리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저는 카플란 생기기 전에 학교를 들어와서 공립 컬리지에서 파운데이션을 하고 학교에 입학을 해서 그 이후로 계속 공부를 한 케이스 중에 하나고요. 저는 1학년 때 학교 입학해서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는 학교 앰베서더 활동하면서
뭐 알바 겸 활동도 하면서 다른 이제 학생들한테 학교 구경시켜주고 설명해주고 하는 그런 멘토 같은 활동들 했었고 1학년 끝나는 시점에서는 영국에 있는 커뮤니티 파머시라고 하는 동네 약국에서 플레이스먼트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그 약국에서 일을 하고 2학년 끝나고 여름에는 학교에서 아이잼이라고 International Genetically Engineered Machine이라는 이제 국제적인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회가 말하자면 유전공학을 주제로 하는 대회인데 각 학교마다 대표팀을 하나씩 뽑아서 이제 10주에서 12주 동안 걸친 실험 활동을 통해서 뭐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내고 그 도출해내는 결과를 가지고 미국에 가서 이제 발표를 하는 그런 대회인데 저는 영국의 노팅엄 대학교 대표로 뽑히게 돼서 다른 10명의 학생들과 함께 미국에 가서 이제 대회도 같이 하고 다른 팀 학생들과 토론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었고 2학년 때, 3학년 때 그리고 4학년 때까지 저는 스포츠 동아리 중에 태권도 동아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태권도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 보통 다른 한국 학생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대학교 가서도 계속 했고 이제 태권도가 영국에서는 되게 한국보다는 조금 더 취미보다 더한 이제 그런 스포츠라서 학교 간에 시합도 많이 나가고 겨루기나 싸움 뭐 이제 대회 같은 것도 자주 나가게 돼서 그런 활동도 하고 있고 저는 현재 지금 거의 동아리 총무로 활동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동아리 활동이 왜 학업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도 좀 있으세요? 그렇죠. 왜냐면 일단 동아리 활동을 한다는 거는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건데 학교 내에서만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보통 비슷한 학생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약대를 다니는 학생들이라거나 아니면 조금 더 넓혀봐도 이제 그 병원이나 학교 안에서 만나는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의료계 분야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건데 동아리 활동을 한다는 거는 그걸 넘어서서 학교 안에 다른 뭐 문과든 이과든 상관하지 않고 다른 학생들을 만날 수 있고 그 친구들과 뭐 파티를 한다거나 그 친구들과 뭐 놀러 간다거나 하는 그런 경험들을 넓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영국 생활을 하면서 현지에 있는 그렇게 다양한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동아리가 제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학업을 하다가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할 때 또 동아리는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즐기거나 뭔가 신체적인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스포츠가 아니면 뭐 정신적인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아무튼 다른 거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운동을 할 수 있으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운동을 저도 개인적으로 상담하면서 많이 추천하는 편인데 일단은 왜 그 파운데이션을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어서 파운데이션 학생 대표로 제가 몇 개만 좀 물어봐 드릴게요. 혹시 그 영어 때문에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윤 씨하고 조은 씨가 처음에 파운데이션을 입학을 했을 때 영어 레벨하고 그다음에 영어가 좀 들리지 않을 때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서포트를 받았는지 개인적인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지윤 씨부터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 IELTS 7점 노팅엄을 예로 들면은 IELTS 7.0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에 그 튜닝을 통해서 하면은 IELTS 시험 비슷하게 튜닝에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똑같이 보게 되거든요. 학교를 다니면서. 그 점수가 IELTS로 대체가 돼서 IELTS가 만약에 뭐 6.0이라든지 6.5이더라도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해서 그 시험을 잘 보게 되면 그 점수가 IELTS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 열심히 하면은 IELTS 점수는 괜찮을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저도 그 IELTS 점수로 간 게 아니라 그 튜닝에서 하는 그 점수로 진학을 했었어요. 혹시 그 들리는 거라든지 수업 들리는 거라든지 이런 건 어렵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한국에서만 공부하다고 가셔가지고. 3텀을 하면 일단 첫 번째는 거의 대부분 중국인 아니면 한국인이어서 다 대부분 거의 리스닝이 거의 다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튜터분이 거의 1대1처럼 엄청 천천히 얘기해 주시면서 피드백을 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좋은 학생은 영어 때문에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 있으세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학교를 지금까지 학업을 하다가 영국으로 가게 되면 이제 영어 능력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영국이라는 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발음이나 억양의 차이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영국 갔을 때 홈스테이를 했어가지고 영국인 가족들이랑 같이 살았던 경험이 있어서 그때 많이 영국 영어에 익숙해지고 또 저도 영어를 많이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그게 되게 도움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 파운데이션 할 때 이제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뭐 학교에서 동아리를 한다거나 뭐 스포츠 클럽에 한다거나 하면 또 그만큼 영국 친구들과 영어를 구사하는 다른 사람들과 많이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하는 게 시험을 통과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그 이후에도 영어를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결국적으로는 본인 영어 실력을 늘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혹시 한국 학생들이 사실 좀 정석 같은 얘기이기도 하는데 한국 학생들이 사실 이런 부분 다 알고도 실제로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 노팅엄 분위기는 어떤가요? 한국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동아리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한국 학생들끼리 좀 보내는 경향이 많나요? 이거는 사람마다 되게 분위기가 다른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파운데이션 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누구는 지금 저희 태권도 동아리에 들어와서 막 여기 거기 있는 현지 친구들과 뭐 같이 친하게 지내고 파티도 다니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가 하면 또 지금 또 다른 지금 현재 파운데이션 하고 있는 친구는 이제 아는 그 안에서 한국 친구들과 어울려서 공부를 하고 뭐 같이 놀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사람들마다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누군가는 한국 사람들과 어울려서 편안하게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 안에서 발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는 다른 활동들을 하고 스포츠 활동들을 하거나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거를 좋아해서 그 안에서 발전하는 거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비율로 따지자면은 영국 학생들에 비해서는 한국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학교 안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파운데이션 할 때 왜 질문이라든지 왜 이런 것들을 좀 저는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질문을 해도 언제든지 그 답변을 하는 그런 분위기인지 아니면 강의 위주로만 이렇게 좀 듣고 이렇게 좀 따라가고 시험 보고 인터뷰를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지 혹시 우리나라하고 비교해서 조금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윤 씨?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당 튜터가 있어가지고 예. 학생 4명당 담당 튜터가 1명 정도 4대1 정도여서 약간 담당 튜터라는 게 우리나라의 담임 선생님 같은 그런 존재여서 우리나라는 뭐 30명에 1명 이렇게라고 하면 영국이 한 4명에 1명 정도니까 피드백이라든지 그런 거는 되게 빠르고 편하게 언제든지 1대1 미팅 같은 거는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미팅을 가지고 하나요? 보통 학생들이 그 시간에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필수적인 거는 한 텀에 4번 이상은 필수적으로 1대1 미팅을 가져야 하는데 그 외에는 학생이 더 가지고 싶으면 더 가져도 되는 그런 프로그램.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질문 남겨주신 것 중에 그 뭐 영국 대학으로 유학의 장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건 좀 너무 그 약대화하고 좀 늦어서 그 대신에 혹시 영국이 와서 뭐 좋았다, 나빴다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왜 영국을 선택을 했는지? 조은 씨? 저는 일단 뭐 장점 중에 하나라고 뽑자면 학업 기간이 짧은 게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영국으로 오면 그냥 일반 학사를 해도 3년이 영국은 일반 학사 기간이고 약대 같은 경우도 4년이 일반 약대 기간이기 때문에 일단 대학에서 학업 기간이 짧다는 것이 그 이후의 길을 본인이 계획하고 뭔가 개척해 나가는데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영국 대학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나 동아리 활동적인 면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스포츠도 잘 돼 있고 동아리 활동도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스포츠 동아리만 해도 200개가 넘고 일반 동아리만 해도 또 따로 300개가 넘는 동아리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뭔가 맞지 않는 게 있으면 본인이 개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영국 대학교에서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했던 것처럼 여름 방학을 기회로 삼아서 뭐 약국에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교수님들과 콜라보를 해서 연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연구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대회를 참가한다는 식의 그런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라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또 그런 걸 하면서 돈을 받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실험 활동을 하면서도 주당 돈을 받으면서 했었거든요. 본인 커리어에 도움이 되면서 또 그만큼 생활비를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영국 대학교에 되게 많아서 그게 저는 되게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지훈 씨가 생각하는 왜 그런 장점도 있으세요? 아니면 선택하길 잘했다, 뭐, 아니, 그렇지 않다, 뭐. 제일 큰 장점은 일단 영어를 쓸 수 있는 거. 영어만을 배우기 위해 영어 학원도 다니고 뭐 그런데 약대를 진학하면 약간 서브로 영어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저는 한국 소사이어티 활동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다양한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노팅엄을 예를 들자면 한국에도 노팅엄 동호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막 매년 여름마다 다 같이 모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주고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은 왜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두 분 같은 경우는 워낙 적극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자체에서 리더 하기도 하고 해서 그런 다른 뭐 이유는 없지만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여기 듣고 있는 학부모님들이나 뭐 다른 분들 같은 경우 가서 공부 열심히 하면 되지 뭐라는 액티비티라든지 이게 왜 필요 있어 왜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은 왜 공부보다는 이게 또, 뭐, 지훈 씨 같은 경우는 왜 리더를 하셨잖아요, 왜. 파운데이션 하면서. 그다음에 파운데이션 했을 때 왜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라든지 왜 이런 것도 있었을 텐데, 한 이유라든지 왜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그때 첫 번째 텀, 두 번째 텀 때는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는 인터뷰 전 때까지는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일단 인터뷰 전에 60점? 이 커트라인이 그렇게 높은 커트라인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활동 이것저것 하면서 할 수 있는 정도여서 첫 번째, 두 번째 텀 때는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었고 그래서 생각보다 여유 시간이 많아서 그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거 생각하다가 지원하게 된 것 같고요. 스튜던 랩 리더를 하게 되면 매달 학교에서 이벤트를 여는데 그런 이벤트를 직접 기획하고 뭐 매주 회의를 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되게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하면서 영어도 늘 수 있고 되게 문화도 많이 배울 수 있고 이럴 것 같아서 했었어요. 그래요. 지금 질문이 몇 개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IELTS 공인 점수는 IELTS만 뭐 하나요라고 물었는데, 여기 IELTS만 당연히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1년 비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비용이 1년에 생활비하고 학비, 그 다음에 기숙사비, 그 다음에 생활비하고 러프하게 어느 정도 드는지 부분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전략하는 방법이라든지 부분이 뭐 사용하는 패턴이라든지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노팅엄 자체가 물가가 비싼 곳은 아니긴 하거든요. 좋은 학생부터 좀 얘기해 주실래요? 뭐 일단 이제 학비라든가 기숙사비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 비용이니까 뭐 그거는 제외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학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년에 23,000파운드 정도는 고정 비용이고 기숙사는 본인이 파운데이션 할 때는 어떤 옵션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학교 들어오고 나서는 옵션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기숙사에 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친구들이랑 하우스를 쉐어해서 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시티센터나 아니면 학생들 많이 사는 지역에 플랫 같은 거를 렌트해서 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기숙사 같은 비용은 본인이 제일 맞는 조건에 따져서 사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제외하고 났을 때 생활비를 얘기해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매달 평균적으로 250파운드, 200파운드에서 250파운드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290파운드라면 너무 적은 비용 아니세요?
250파운드 하면 근데 저는 보통 요리를 해 먹어요. 거의 외식을 하지 않고 영국 같은 경우는 외식비가 되게 많이 나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거의 집에서 요리를 해 먹는 위주라서 그렇게 식비가 많이 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영국은 물가가 비싸다고는 하지만 사실 한국에 비하면 외식을 했을 때 물가는 한국보다 비쌀 수 있는데 일반 생필용품이나 아니면 이제 뭐 생활 필수품이나 야채, 과일 이런 것들은 한국보다 싸거든요. 그래서 사실 생활비는 그렇게 한국에 살 때나 영국에 살 때나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이 네, 뭐 얘기를 부분이 하자면 저는 외식을 하지 않는 게 돈을 제일 많이 안 쓸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해요. 그래. 지은 씨 할 얘기 있으세요? 생활비에 근데 대해서? 진짜 맞는 말인 게 외식 빼고는 한국보다 다 저렴한 것 같아서 네, 진짜 외식 안 하면은 비용이 한국보다 더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은 런던은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비용이 되게 많고요. 런던은 뭐 지하철이라든지 왜 이런 걸 해야 되고 렌트라든지 기본적인 비용이 있으니까 런던하고는 굉장히 좀 많이 차이 나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다 보면 노팅엄 물가는 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 성향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냥 소비하는 성향인지 그렇지 않은지 왜 이런 걸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 그리고 혹시 그 에밀리 씨가 이건 답변해 주실 수 있으려나요? 뭐 주요 취업처 현황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혹시 그 조은 씨가 지금 이제 취업이라든지 앞둔 선배들을 많이 봤을 것 같은데 그 뭐 외국 학생들 취업이라든지 영국 학생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요? 예, 예. 저는 일단 약대 졸업하고 프리레지스트레이션 트레이닝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그 1년을. 예. 일단 그 1년 기간을 구하는 거는 어렵지는 않아요. 본인이 발로 뛰면 어렵지는 않게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구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약대 3학년이 끝나고 4학년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약대 전국적으로 학생들을 ORIEL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을 이제 시험을 보거나 인터뷰를 봐서 학생들의 랭킹을 매겨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원하는 약국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하는 곳을 또 학생들이 랭킹을 매기고 그렇게 매칭을 해서 프리레지스트레이션 트레이닝 하는 기관을 이제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하면 서비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서비스 이외에 학생들이 또 나는 다른 곳에서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다른 곳을 이제 본인이 그냥 알아볼 수 있는 그냥 이력서 돌리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보통 거의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리를 구하기는 구해요. 그리고 인터내셔널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다. 네. 그러니까 티어2 비자를 받고 그걸 스폰서 해주는 약국이나 병원을 찾아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러는 병원이 사실은 영국 사람들에 비해서 확실히 제한적이긴 제한적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거의 한 20%에서 30% 정도만 티어2 비자를 스폰서 해주는 정도로 되게 확실히 제한적이긴 제한적이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꼭 병원에서 하고 싶다. 혹은 병원과 약국을 둘 다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5년제를 추천드리고 근데 나는 꼭 병원에서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일단 라이센스를 받고 그 이후에 일을 생각하겠다라거나 아니면 일단 라이센스를 받는 데까지 트레이닝을 하는데 뭐 호불호가 없다라고 하면 4년제를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하는 데 문제가 있진 않고 또 그걸 프리-레지스트레이션을 끝나고 나서도 보통 본인이 일했던 데에서 다시 일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또 그 이후에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에 일을 하는 것은 약사로서 일을 하는 것은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그리고 그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 9월부터 영국은 졸업을 하고 학부하고 석사를 졸업하면 2년 비자를 주는 게 다시 부활이 됐어요. 그래서 뭐 굳이 프리 레지스트레이션 뭐 과정을 포함하지 않고 등록을 하겠다면 이런 사람들도 있긴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좋은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병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좀 더 다양한 분야, 다양한 그죠? 스펙트럼 가지고 지원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5년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요. 그 다음에 뭐 취업을 그래서 실제로 예, 영국에서 취업을 한다든지 왜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 있으세요? 뭐 인도네시아 포함해서.
그러니까 약사로 취업을 하는 것은 영국에서 약사로 취업을 하는 거는 쉬운데 이제 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그냥 약사가 아니라 뭔가 일반 제약회사에서 취업을 하고 싶다거나 하면 당연히 외국인이기 때문에 제약이 걸리는 것들이 많긴 해요. 일단 어느 정도 연봉 이상을 벌어야 티어2 비자가 나온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제약회사에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계시고 약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약사가 아닌 길을 갔을 때 취업을 하기가 조금 더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보통 하고자 하는 취업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아, 예, 예. 그래요. 일단 혹시 그런 분들도 보셨어요? 지금 사실 취업이 되게 관심사가 있고 왜 그렇긴 할 텐데 지금 사실 굉장히 좀 잘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나라에서 취업을 하고 왜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보셨어요? 네, 영국에서 노팅엄 약대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제약회사 들어가서 지금 일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약대 라이센스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약사고시를 본 후에 이제 한국에서 면허증을 따신 분도 계시고 한 거 예, 같아요. 예, 예. 그래요. 일단은 뭐 직접 얘기를 들어서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은 좀 안도가 좀 됐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지금 뭐 질문 남겨주시는 게 연봉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 약사를 취업을 하고 영국에 그죠? 뭐 제약회사라든지 왜 이런 걸 되면 그 기본적으로 티어2 비자를 받으려고 하면 23,000파운드 왜 이 정도로 기억을 하고 기본적인 연봉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연봉 레인지라든지 왜 이런 거에 대해서 들은 거 있으세요? 일단 만약에 4년제를 선택할 경우에 프리레지스트레이션 트레이닝 기간 동안에 받게 되는 연봉은 보통 18,000에서 22,00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라이센스를 받고 나서 이후에 약사 연봉은 지금 연봉이 올랐다는 소리가 있는데 한 35,000에서 4만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병원이든 약국이든. 그래요. 35,000원이면 한 5,500, 뭐 6,000, 7,000 뭐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 질문 중에 또 그 IELTS 7점 뭐 노팅엄인가요? 7점 이상이 되면 따로 시험을 안 봐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에밀리 씨의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네. 파운데이션 들어가실 때는 IELTS 점수가 필요하지만 진학을 하실 때는요. 영어 수업 자체가 그 IELTS 시험으로 해서 대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IELTS 7.0에 해당이 되는 70점을 받게 되시면 네, 따로 시험 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IELTS 7.0 있으면 그 시험 내부 시험 자체도 면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파운데이션을 이제 지원하시는 시점에 이제 이미 7.0이 있으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현지에서 이제 아카데미 튜터분과 이제 같이 이제 튜토리얼 세션을 하시면서 스틸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영어 수업을 들을래 듣지 않을래라고 해서 초이스를 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학생분이 좀 더 나는 영어를 보완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난 충분히 이제 도달했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안 들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특히나 이제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영어가 개인적인 어떤 능력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네, 더 영어가 수월하고 원활할수록 어떻게 보면 인터뷰에 대한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네, 영어 점수가 좋지만 되도록 제가 이제 들으라고 그렇게 많이들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고요. 어쨌거나 학교 자체에서 하고 있는 영어 시험 점수가 IELTS를 대체를 하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무리 없이 충분히 이제 도달하실 수도 있으시고 혹시나 모듈 중에서 한 모듈 내지는 두 모듈 자체가 예를 들면 학교에서 원하는 점수를 도달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재시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에밀리 씨 지금 다른 분들이 굉장히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학을 네.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네네. 혹시 그 UPS 시스템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다른 대학교 지원하는 시스템 이거에 대해서 네. 잠깐만 설명해 주실래요? 네, 이전에 제가 진학을 할 때 인터뷰를 예를 들면 학생분이 아주 아쉽게 어떻게 보면 네, 이게 인터뷰를 통과하지 못하신 경우에는요. 노팅엄 대학교를 예를 들게요. 노팅엄 대학교 안에서도 대체 학과를 선택하시는 방법들이 하나고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대를 꼭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 카플란이 연계되어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파트너 대학교 16개 이외에도 저희가 호스 유니버스라고 해서 네, 거의 한 80 정도의 80여 개 학교들과 어떻게 보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자체에서 그 학교 쪽으로 해서 이제 연락을 취해서 학생분들 약대로 해서 네, 이제 파운데이션을 이제 완료하시고 나셔서 획득하시는 영어 점수 자체를 IELTS 없이도 받아줄 수 있는 학교와 내지는 학생분들이 파운데이션을 완수하시고 나서 이제 공인 영어 점수가 있는 경우에 받아준 학교 등등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수월하게 연계를 해드려서 다른 타 대학교에 어떻게 보면 약대로 해서 진학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 학교 자체에서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케이스들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학교 자체에서 워낙 어떻게 보면 네, 약대 인터뷰라든지 내지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어떻게 보면 준비를 시켜주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인터뷰 다 통과를 이제 하셨고요. 만약에 놓치시는 경우에는 네, 관련해서 어쨌거나 세컨 초이스라든지 떨드 초이스를 이제 드려서 되도록이면 노팅엄 안에서 관련 학과로 해서 이제 충분히 세틀다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돕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도 그 약대를 많이 보내면서 지금 좋은 학생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지윤 학생 가기 전에는 이 노팅엄 자체 파운데이션이 없었어요. 입학을 보장해주고 네,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그렇게 많이 없었고 그래서 뭐 다른 파운데이션 통해서 뭐 그 사설 파운데이션 다른 학교 파운데이션 통해서 가거나 아니면 약대 같은 경우는 아예 받아주지 않거나 굉장히 좀 성적이 좋은 왜 이런 학생들만 좀 받아주거나 왜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2년 전인가요? 파운데이션이 그 노팅엄에서 오픈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을 많이 받아주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대도 좀 더 알려지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됐는데 지금 한 뭐 9분 정도 남아 있는데 혹시 그 지금 두 분에게 좀 잠깐 물어볼게요. 그 혹시 한국에서 후회 같은 거 안 하세요? 한국 영국 생활이라든지 외국 생활이 좀 힘들거나 뭐 그러진 않으세요? 좋은 학생부터? 너무 저는 오래 뭐 되셨는데. 영국에서 다양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활동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연구 활동 같은 거 실험 같은 것도 하는 기회도 많이 있고 해서 영국에서 대학생활 하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활동도 할 수 있었고 또 그만큼 다양한 진로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그런 걸 미리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았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영국에서 대학생활 한 거에 대한 후회는 없어요. 부모님이 보고 싶거나 뭐 좀 외롭거나 뭐 이런 생각은 좀 없으셨어요? 일단 부모님이 보고 싶죠. 가면 뭐 같이 살다가 떨어져 사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뭐 방학마다 저는 방학 때 좀 자주 들어오기도 했었고 방학이 길고 자주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공부할 때 공부하고 또 한국 들어와서 같이 지내고 하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친구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되게 좋은 사람들이 많았고 해서 좋았어요. 지윤 학생. 네, 동의하는데 첫 해에는 되게 부모님도 보고 싶고 약간 향수병도 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괜찮아지는 것 같고 또 한국 학생들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외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또 혹시 또 질문이 있으세요? 지금 어느 정도는 거의 대부분 내용은 좀 많이 커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개인적으로도 뭐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현지에서 느끼는 왜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질문 지금 거의 대부분 포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프레젠테이션 자료라든지 그런 건 좀 전달해 드리기로 약속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여기 있는 좋은 학생하고 지은 학생이 워낙 열심히 하고 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뭐 혹시라도 질문이 있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좀 대화를 하고 싶으면 저희 두 학생 좀 연결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많은 동기부여를 좀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미나를 저희 사무실에서 한 세미나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자주 미루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온라인으로 연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하는 것만큼 굉장히 좀 뭐랄까 생동감 있고 왜 이런 건 아닐지라도 좀 개인적으로는 뭐랄까 좀 생각했던
했던 것보다는 더 괜찮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는 또 이 학생들은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기 한국 계시죠? 그래서 두 분은 네. 예, 그래요. 두 분 계속 여기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에는 왜 뭐 유튜브를 하는 학생하고 그 다음에 CEO 하신 분이 있거든요. 이 CEO 하신 분은 굉장히 좀 많은 걸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다고 스스로 본인이 그죠? 저희 참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해 주신 분이세요. 굉장히 바쁘신데 코로나 때문에 다행히 시간이 좀 남아서 네, 그런 장점도 있네요. 그리고 저랑 상담을 했던 분들은 좀 말씀드렸는데 5월부터는 파운데이션 준비하고 하는 클래스를 좀 만들어서 제공을 하려고 해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사이언스하고 그 다음에 영어를 할 수 있는 학원하고 연결을 해서 이렇게 좀 제공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훈 학생, 좋은 학생이 있으니까 혹시 학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두 분에게 또 제가 연결을 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요. 오늘들 수고 많으셨고요.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에밀리 씨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은 네 정말 올해 그 약대라든지 약대 파운데이션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문의를 저희가 받고 있고 실제적으로 학생분들 지원하셔서 대부분 다들 오퍼 받으시고 지금 이제 9월달 이제 학업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세션 통해서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이제 학부모님이라든지 학생분들을 만나서 좋았지만 실제적으로 노팅엄에서 지금 자랑스럽게 어떻게 보면 네, 아주 어려운 공부죠. 그렇죠? 네, 약대 지금 훌륭히 어떻게 보면 지금 공부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좋은 이제 파운데이션이라든지 현지 경험들 쉐어해 주셔서 정말 저도 유익했고요. 네, 마찬가지로 저희 지금 현재 가을 학기로 가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노팅엄 대학교라든지 아니면 브라이튼 대학교 인터넷 컬리지로 해서 지원하시는 학생분들은 저희가 특별 장학금을 또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피플러빙 특히나 이제 세미나 통해서 그만큼 또 이제 관심이 있으신 학생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특별히 참석을 해서 네, 또 파운데이션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장학금을 받고 학업을 하시게 되면 그만큼 자신감도 붙으시고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회 꼭 네,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지훈 학생 너무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